밤에 쉬실 때 우리 영상을 좀 봐주시면 안녕하세요. 청년취업공작소 오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취업의 취통령 정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취준 진담. 취준진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좀 모셔놓고 서로가 좀 고민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오늘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 두 분이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1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이번 학기 마지막으로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것이 없고 제가 주위의 친구들도 보면은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혼자 초조하더라고요. 많은 고민들을 이곳에서 오늘 털어놓고 좀 해소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 5개월 차 김예지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랑 재활학과를 전공하고 이제 지금 취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 4년 동안도 그랬고 취준 생활을 하면서도 제 전공이 저랑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분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더 넓혀서 뭐 사회적 기업이나 뭐 협동조합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내는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격증 공부랑 그리고 뭐 원서 접수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취준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취준진단 버스킹을 마련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그 두 분의 고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지 씨. 저는 네. 지금 자격증 공부랑 그리고 뭐 자소서 쓰는 거 위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희망 직무를 정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가 의문이고 거기 계속 그런 생각이 반복되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모든 일이 이제 취준생의 자존감 문제 이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 고민인 것 같아요. 나 잘하고 있는 게 맞아? 취업 준비 잘하고 있어? 네. 그 다음에 정말 자신감이 자꾸 하락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게 일단 우선 우리 예지 씨에 대한 고민이긴 하지만 지금 듣는 분들도 비슷하게 좀 이렇게 고민을 하실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본인에 대한 전공에 좀 맞춰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그 예지 씨처럼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서류 쓰시고 가끔 있는 면접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 상황 자체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끝이 안 보여요. 그쵸? 맞아요. 그치? 맞아요.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또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선생님 땅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심장 즐거워요? 뭐냐면 이걸 고민할 이유가 없으니까. 뭐가 고민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게다가 이걸 하고 계시니까 일단 네. 첫 번째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대신 이게 끝이라는 그 부분은 다 이제 시작점이 다르듯이 끝에가 누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견디느냐예요. 그래서 이게 자존감을 조금 내가 계속 쌓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고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의 일정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지. 그러니까 즉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인데 10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취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준비해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일이라는 캐파를 넘어서서 이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 자체를 너무 많이 세우기보다도 짧게 내 에너지가 10이야 그러면은 한 6이나 7 정도까지만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들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좀 풀 수 있는 그 스트레스나 취미 생활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예를 들면 한 1시, 2시까지 업무를 하다가 꼭 1시간 정도는 저를 위한 시간을 써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요즘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1일 1강?
그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즐거움을 찾는 그 행태 때문에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가 없고 단순한 재미예요. 그걸 하면서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과정들도 있겠고요. 어떠세요? 약간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성공의 경험, 성취의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작은 다른 사람한테는 의미 없지만 나에게는 그래도 작은 즐거움이 되는 이런 성취의 경험, 성공의 경험을 쌓으면 약간 차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효능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네, 효능감을 네. 키울 수 있는 훈련을 스스로가 하자. 네.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작은 성공 만들기, 자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걸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던 일상에서의 자기의 즐거움을 네. 맛보기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그런 것들 하고 있는 거 있을까요? 집에서 기상 시간이 제가 제일 늦어요. 한 12시, 1시? 제가 원래 11시에 잤던 사람인데 3시에 자고 있으니까 뭐 네네. 1시에는 꼭 그렇죠. 핸드폰을 놓자. 그렇죠. 이런 거. 네. 근데 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밤에 쉬실 때 우리 영상을 좀 봐주시면 또 여기는 뭐 없을까요? 저는 네. 하루에 30분 러닝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런 걸 하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고 늦게 자다 보니까 네. 맨날 막 점심 넘어서 일어나고 하다가 마케팅 교육 들으려면 한 아침 7시 일어나야 그쵸, 그쵸, 되겠더라고요. 예. 근데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한 3, 40분 뛰고 씻고 밥 먹고 와, 하면 아침에 그것도. 근데 와. 해봤는데 네. 한두 번이 어렵고 한 일주일 하다 보니까 상쾌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한 2주 정도 한 거잖아요. 와, 대단하시다. 작은 성공 만들기. 그쵸. 네. 프로젝트, 나만의 작은 네, 성공. 네, 네. 야. 그리고 이제 네. 본인이 자꾸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는 조급함의 가장 큰 원인이 있을 수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늦게 자거나 그랬을 때는 첫 번째는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나도 늦게 잘 수 있다. 거기서부터 조금 더 매번 인정하고 시작해 주시는 게.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려면 취업에 대한 고민이 뭘까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러니까 전공을 고등학교 성적을 맞춰서 대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뭐 전공했죠? 저는 국제관계학을 국제관계. 전공하는데 정을 붙이려 해도 정이 안 붙더라고요. 졸업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졸업을 해도 졸업증이 있어도 근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4년은.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여태까지. 네. 네, 어쨌든 이런 고민들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예. 저 성적 맞춰서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 졸업할 시점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그러면 혹시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은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상담도 해보고. 근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돈 되는 거 해야지. 이게 제일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뭐든 돈 벌어 먹어야 돼. 아니 뭐 어렵게 생각했냐,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거지 네. 뭐 그런 전공을 생각해. 네. 그런 말 들으니까 어때요? 저는 그냥 안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더 상처일 수도 네. 있지 않아요? 네. 그런 말이 네. 되게 무책임하게 들린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더 오히려 좀 답답하다. 네. 우리 답답한 심정. 네네. 이거는 솔직히 저보다는 박사님께서 답해주시죠. 네, 어려운 왜냐면 일이에요. 실제 학교에서 막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네. 너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 직무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나를 딱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보거나 뭐 심리 검사를 하거나. 근데 이게 만약에 처음이신 분들은 너무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워크넷이나 이런 쪽에 가면서 내가 좀 뭘 좀 좋아했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내가 취미로도 있었고 분명히 뭔가 하나 정도는 과거에 좋아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에 대한 첫 번째는 자기 분석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객관적인 심리검사나 우리 상담센터나 컨설턴트 선생님들하고 좀 개별적인 컨설팅을 해야 이게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이런 질문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걸 이제 보시는 분들에 대한 지금 답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일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일단은 뭔가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두 분류 좀 볼게요. 이공계하고 제가 자꾸 많이 나누는 건데 인문사회계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 친구들이 첫 번째 놓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영업직이나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면은 몸을 움직이셔야죠. 움직여서 뭐라도 좀 해보면서 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든지 맞다라는 걸 느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짜장면을 왜 맛있어요, 먹으면? 먹어봤으니까 맛있는지 아는 거예요. 먹어보기 전에 짜장면에서 형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쉽게 우리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이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이 상황이죠.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영업직을 놓고 가실 수는 없습니다.
되게 가장 많이 뽑는 직군이기도 하고요. 쉽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경험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직무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나마 또 채용이 좀 많은 게, 지금은 없지만 그 은행권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은행권은 특히 공기업도 지원해봐야 되는 게, 면접이나 서류 통과에 대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감 통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승훈 씨가 얘기한 이 질문들은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스스로 된 첫 번째 자기 분석을 먼저 해보시는 그런 부분들 추천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근데 저는 승훈 씨한테 일단 칭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도 안 맞는 거 4년이나 견뎠어. 그 정도면 뭐든 다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하면 거의 중간에 그만두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하기 싫은 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를 하는 건 좀 꼭 칭찬하고 싶고요. 저는 지금에서 전공이라는 것들이 굳이 의미가 맞습니다. 있을까라는 요즘 같은 시대예요. 네. 얼마든지 이공계 뭐 문과 뭐 이런 계열도 없애는 정도로 그 접근성도 배울 수 있는 그 접근성도 높아졌고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또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80% 이상이 대학 진학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고민이다. 나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이라는 게 다 가게 되면서도 겪어야 되는 고민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아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짧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니어서 아까 말했던 지금 SNS 마케팅 해보니까 어때요? 저는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다고 SNS 마케팅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좋아요. SNS 마케팅 재밌는 것 같아. 그럼 이쪽에 뭔 일 해볼까? 이렇게 한 가지 찾으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마케터가 재밌다? 그럼 좀 더 파보세요. 그렇다고 미친 듯이 안 파도 좋고, 재밌는 거 생겼다? 그럼 뭐 해보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단계별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꾸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네, 좀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두 분 다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도 많지만 굉장히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네, 노력들은 다들 하고 계신 거죠. 너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그 너무 자연스러운 네, 거죠. 네, 네, 네. 스트레스 안 받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승훈 씨나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번 네네. 또 우리 시간을 두면서 얘기를 해보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딱 간단하게 우리 끝으로 하고 싶은 말. 그냥 진짜 간단하게 네. 화이팅 했으면 오! 좋겠어요. 화이팅! 좋습니다. 저도 취준 생활 잘 극복해 볼 테니까 지금 취준하시는 취준생분들도 힘내서 같이 극복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 취업 공작서는 여러분의 슬기로운 취업 생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요. 다음에 취업인 클래스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